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블루베리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특별한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들과 달리 껍질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과일의 몸에 좋은 성분이 다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숭아나 참외, 키위 등은 껍질이 좋다고 알면서도 막상 먹을 때는 습관처럼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과육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도도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껍질만 쌓이잖아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껍질째 섭취함으로써 이 과일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모든 건강상의 이로움을 오롯이 누릴 수가 있어요. 특히 게임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해서 시력이 금방 나빠지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블루베리는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생과가 아니라 냉동 블루베리를 주스로 갈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냉동하면 혹시 영양소 파괴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양학적으로 블루베리의 가장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보라색 연보라색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우리가 블루베리를 냉동하거나 냉장하거나 건조했을 때 이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실험을 진행했어요. 결론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냉장 보관 2주째 5.7로 떨어졌고요. 건조했을 때는 4.3으로 감소했어요. 반면에 냉동을 했더니 한 달째는 8.1, 3개월째는 7.9로 생과 때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 외에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냉동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 종류에 따라 냉동 보관했을 때 보존력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 폴리페놀 함량은 생과일 때는 킬로그램당 200mg이었다가 냉동하면 350mg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도 당근의 핵심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냉동 보관 3개월째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동 채소 과일은 영양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나 딸기, 망고, 바나나처럼 쉽게 물러서 보존 기간이 짧은 것들을 그냥 편하게 먹는다는 관점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편한 만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시판 중인 냉동 제품 블루베리 6개, 망고 8개, 딸기 8개, 총 20개의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일단 과일은 보통 씻어 먹는 게 일반적인데 냉동 블루베리는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는 별도의 세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봉지에 적혀 있는 식품 유형을 보면 과채 가공품, 농산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과채 가공품이라면 보통 세척 후에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먹어도 되지만 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냉동 외에는 별도의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 전에 반드시 세척을 하셔야 해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 블루베리인데 안타깝게도 가공품인지 농산품인지 식품 유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를 보면 세척관리 주의사항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세척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5개, 식품 유형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도 4개였고요. 이렇게 식품 유형이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는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한 30초 정도 가볍게 씻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동 파인애플이나 냉동 망고 같은 다른 과일과는 달리 냉동 블루베리는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물에 담가둔 다음에 제대로 씻어서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너무 오래 씻는 거는 금물입니다. 블루베리 효능의 핵심이 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오래 씻게 되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그냥 한 30초 정도만 가볍게 씻어서 드셔도 충분해요. 미생물,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같은 검사에서는
다행히도 모든 제품이 규격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규격 기준 내에서 미생물과 잔류 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규격 기준 안에 있어서는 판매나 섭취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유통 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냉동된 제품은 온도가 바뀌면서 미생물 수가 갑자기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동 후에 바로 섭취하셔야 하고요. 냉장고에서 따로 해동하지 마세요. 그냥 먹는 과정에서 해동해서 드시면 되고요. 해동했다가 다시 재냉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냉동실에서 나와서 녹게 되면 미생물이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그 상태에서 다시 얼리면 미생물까지 그냥 같이 언 상태로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먹기 전에 또 해동을 한다면은 미생물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냉동 블루베리는 큰 봉지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주 냉동실에서 꺼냈다, 넣었다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녹았다가 또 어는 것이 반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입했을 때 한 번 먹을 분량으로 블루베리 한 30알 정도를 소분을 해서 밀폐된 봉지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하나씩 딱딱 꺼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있는 것들은 온도 변화가 크지 않게 신선도를 잘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과를 직접 얼리는 경우에도 블루베리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딱 1회 먹을 분량씩만 밀폐용기나 또 지퍼백 같은 봉지에 소분해서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신선한 상태에서 매번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믹서에 갈아서 마실 때 보통 우유하고 함께 갈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보다는 오트밀크 같은 통곡물로 만든 그런 대체 우유로 만들어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탈리아 로마의 한 항산화 연구소에서 블루베리하고 우유의 궁합이 어떤지 연구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블루베리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요. 다른 그룹은 블루베리하고 우유를 섭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각각 1시간, 2시간 그리고 5시간 후에 혈액을 채취했었을 때 블루베리와 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액에서 항산화 물질이 아주 급증했지만 우유와 같이 섭취한 그룹에서는 굉장히 그 양이 낮았습니다. 또 물과 함께 블루베리를 먹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항산화력이 완전히 솟구치고 5시간 후에도 계속 상승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력이 지속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험군 자체가 많은 실험은 아니라서 실험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블루베리는 우유와 먹는 것보다는 물과 함께 먹었을 때 항산화 효능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하고만 같이 갈아서 먹으면 진짜 밍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 같은 대체 우유는 블루베리하고 식음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같이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실 때 봉지에 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한 30초 정도 가볍게 세척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드실 텐데요. 해동했다가 냉동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면은 미생물 수가 급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내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재냉동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 번씩 딱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주시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믹서기에 보통 우유와 같이 넣어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썩 좋은 식음궁합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 대신에 오트밀크 같은 대체 우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